꼬맹이들끼리 서로 싸울 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사람의 원상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.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서로 싸울 때 보면 아주 도인들이에요. 네가 언니로서 그러면 안 되지. 언니의 도까지 다 알고 있어. 뭔지 모르죠. 설명하기는 힘든데 상대방이 이걸 어기면 알아요. 저건 아니지 하는 거는 빨리 알아요. 뭐라고 설명을 잘 못하지만 저건 아니지.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할 때 어떤 게 나랍니까? 사실 정확히 대답하기는 힘들어요. 하지만 저건 아니진 알아요. 그걸 더 먼저 알아요. 부당한 거를 잘 느껴요, 사람.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느꼈을 때 보면 사람들이 정의감이 샘솟아요. 그때는 꼭 이런 걸 아는 것 같이 또 굴어요. 인간의 길을, 인간의 원상을, 인간이 원래 뭐 하는 존재인지 다 아는 것처럼 굴다가 조금만 자기 욕심이 또 해결되고 나면 금방 다시 또 잊어버려요. 자기가 그걸 자각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현실에 매몰돼서 살아요. 그러니까 하늘이 자꾸 인간을 괴롭히지 않을 도리가 있나요? 괴롭힐 때만 반짝 이렇게 아는데 조금만 풀어놓으면 다시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하고 또 금방 조금만 살만 하면 신경 안 써요. 공기가 그렇죠. 미세먼지 정도 도니까 공기 신경 쓰지. 공기 신경 썼나요 우리가? 공기 같은 게 정말 귀한데도 신경 안 써요. 조금만 아마 공기 그 미세먼지 줄어들면 또 신경 안 쓸걸요. 공기를 맑게 해야 된다는 그 관념이 없다가 막 이제 오염 물질 막 뿜어내다가 숨쉬기 힘들 정도가 되면 그때 가야 또 심각하다고. 이건 아니지라고 한단 말이에요.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원형에 대한 인간은 감각을 갖고 있어요. 이게 모든 철학자가 주장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철학과 교수님들도 사실 잘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저거예요. 저게 진짜 있다고?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. 이게 진짜 있다는 걸 알아내는 건요, 좀 어려운 얘기죠. 그래서 일반인들은 저기에 대해서 긴가민가해요.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저게 있을까? 있는 것도 같다가 눈으로 본 적은 없으니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심지어 칸트가 그랬잖아요. 인간은 이 원상, 이데아를 알아낼 수 없다. 왜?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. 이 자체는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알아낼 수 없다. 이게 순수이성 비판의 결론이었어요. 알아낼 수 없다. 그런데 그렇게 끝내기는 아쉽잖아요. 그런데 인간은 선악은 알아낼 수 있다. 그래서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어떤 원상은 알아낼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도 조금 모순적인 말을 하는 거죠. 근데 들어가 보면 그 말도 맞죠. 여러분, 지구가 원래 원상이 어떨까요? 하늘은 원상이 어떨까요? 이건 좀 어렵죠. 모르겠죠. 경험 데이터도 부족하고. 그런데 당장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뭔가 원상을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. 이건 아니지. 칸트는 거기에 주목해요. 그래서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이데아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. 하지만 선악은 알아낼 수 있다, 인간이. 그래서 그게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우리 이성의 한계를 얘기하고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실제로는 선악의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선악을 알아낼 수 있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, 비판적인 분들도 결국 인정한다는 거예요. 인간은 선악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원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칸트가 제시한 원상이 내가 하는 행동이 보편적인 법으로 만들 수 있는 행동은 해도 좋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. 이게 인간한테 원형의 아이디어로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행동이 선인지 악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.